이번 포럼을 준비한 거는 이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제가 이사예요. 여기 박윤혜 이사님도 거기 이사셔서 올 3월인가요? 그때 SDG에 대한 그런 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번역본을 메일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포럼을 하는데 먼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더욱이 이제 의제랑 같이 해보자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포럼이 많은 분은 없지만 질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윤혜 대표님, 먼저 박윤혜 대표님과 그 다음에 김주섭 대표님의 연구원님의 발제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박홍순, 유문종, 김정진 선생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혜 대표님은 왜 SDG와 자원봉사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자원봉사자의 관련성 역할과 국내의 사례, 자원봉사센터의 플랫폼 역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과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를 한 2013년 말씀은 수원에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공감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NGO, NPO, 풀뿌리 조직, 사회적 기업 등의 원래 토크를 제안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이슈에 대한 공부,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방정부, 지역의 기업, 시민들이 어떻게 각자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가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정연구원에 계신 김주섭 연구위원님께서는 박윤혜 대표님은 센터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지방 의제에 대한 시민 참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SDG의 실행의 바탕은 참여와 협동이고, 실행은 참여와 거버넌스이다. 이는 민간 거버넌스이고, 이는 곧 지방 의제이고, 의제의 주요 활동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은 생각하지도 못한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 한번 되셨죠?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토론 의견으로 박홍순 경기 따먹공동체 지원센터 홍보팀장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홍수입니다. 앞서서 이창원 박사의 기조 발표나 또 우리 박윤혜 대표님 말씀 발제, 그리고 김주섭 박사님 발제까지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들이거든요, 세 분 다. 근데 오늘 참 새삼스럽게 많은 걸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어떤 이론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되긴 하지만 오늘 같은 자리는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이 전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오랫동안 관계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제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만 처음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면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글로벌한 세계적인 어떤 우리의 공동의 약속이죠. 인류가 지금 앞으로 15년 동안 어떻게 나가자. 그래야만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합의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오늘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슬이 세 마리를 서 마리라도 껴야 보배고, 그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 동력, 힘이 나오는 두 집단이 오늘 만나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가까이 대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특히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단순한 선언이나 또 당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실천의 문제로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아주 구체적인 토론회를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따복 공동체 경기도 센터에서 일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를 좀 잘 통합적으로 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이나 시민들의 그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가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계신 것 같고 한데 짧은 시간 토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두 분의 발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얘기들은 좀 생략들을 하고 박윤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에서 자원봉사는 중요한 이행수단이다. 이 부분이 전 굉장히 오늘 중요한 토론의 핵심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과정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자원봉사계 안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안에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중요한 목표로서 설정할 수 있도록 작업들을 하셨고 그것이 담겼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요. 그 당사자 주체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부각하지 못합니다. 아까 김주석 박사님께서 전 김주석 박사님이 시정연구원에 계시면 이게 시정연구원은 시로부터 돈 받는 거잖아요. 돈 받고 연구하는 것이라 좀 순하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말씀하신 바대로 보여주기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자원봉사가 물론 안 보이는 데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참 좋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의 좋은 뜻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크게 넓어질 수 있도록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다른 영역과 자주 연계하고 같은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서로 정말 민민 사이, 민과 관 사이의 협력이나 거버넌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민민 사이에 어떻게 협력해서 가치를 높일 거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깊숙이 이제 행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수석 박사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버넌스를 필요하게 된 것은 행정 입장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관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제 자기들이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도저히 그 필요성 속에서 나옵니다. 물론 맞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만 제가 또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주체들은 자기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손을 내밀거나 무슨 계획을 발표하거나 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무한한 헌신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껴요. 우리 스스로 얻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지 그렇지 않고 어떤 당이라고 그럴까 꼭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나쁜 사람일 거야 이런 것만 갖고 한다면 자원봉사 지속될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기뻐해야 되고 그 속에서 뭔가 보람을 찾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 질이 각각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대가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보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계약도 맺고 협약도 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 사회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으니까 시민사회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자주적으로 좀 같이 자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따복센터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정부가 법 베풀어야 될 서비스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성이나 그 전문성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주민들이 만나고 조직하고 이런 자원봉사하고 이런 부분,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걸 맡긴 거란 말이에요. 민간 전문가든 민간의 활동가든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겸손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당신 주민들한테 맡겼으면 민간사회에 맡겼으면 그만큼 돈을 안 냈으니까 발언력을 자기 발언력을 줄이고
이 대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발언력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상식으로 맞잖아요, 그죠? 욕심을 다 내서 다 자기들은 돈도 안 쓰고 갑의 역할만 하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버넌스의 인식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주민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하는데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수동적인 역할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자치의 문제가 잘 결합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김수혁 박사의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썼던 얘기만 한두 개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박윤혜 대표님께서 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 플랫폼 얘기를 하셨고 여러 영역의 부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구체적 프로그램으로서 정기적인 어떤 토론 모임 같은 걸 센터가 주관하면 좋지 않겠나요? 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시민사회 안에서 이 칸막이 현상을 넘어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히 적극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중간지원기관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당연히 그렇고 땅업센터도 그렇고 뭐 마을만기센터, 사회적 경제센터 다 많은데 이 민간의 이런 부분들끼리의 대화가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 관련된 일들만 이렇게 대신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좀 넘어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을 누군가가 제공해야 되죠. 급급한 어떤 행정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그 자체만 너무 정신없어 하지 말고 정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까 아이디어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 너무 쫓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대화의 장들을 많이 만들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와 협력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원봉사센터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것을 연결해도 굉장히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또 의제와 관련해서 사실 의제는 굉장히 앞서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몇 년에 걸쳐서 조사하셔갖고 만들었던 도표 MDG, SDG에 앞서서 이미 지역사회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지혜를 가지고 목표라든가 수행 방법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우리 속에 이미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의제 21일. 의제 21일은 행정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환경활동 하시는 분들, 보건복지 활동하시는 분들, 마을 만들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기업 활동하시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행정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서로 토론해서 만들어낸 합의된 목표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의제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제의 경험들과 소중한 역량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결합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수원의 염태영 시장이 사실은 그 의제, 지속가능 발전 비서관으로 일하셨고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안에서 수원에서 계속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하시는 바탕화에서 수원시장이 되셨다 보니까 도시 경영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적 추세를 가장 앞서서 가는 걸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수원은 어떻게 보면 복받은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수원으로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원이 조금 정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문제가 이제 남의 문제 같지 않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얘기는 안 하지만 제 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수원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선도적 실천들이 행정에 의해서든 아니면 민간 시민사회에 의해서도 해왔던 것 같다. 환경 영역에서 그렇고 사회의 마을 만들기, 사회 영역에서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들이 또 경제적 영역에서도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공유 경제에 관한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실천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는 MDG가 추구하는, SDG가 추구하는 이런 영역들을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걸 이제는 더 실천적인 시민의 몫으로 책임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나서서 고민들을 하고 하나씩 만들어가야 될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이걸 통해서 그런 아까 말한 다른 영역으로도 이것이 대화하고 확산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행궁동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때 2013년 저도 있었습니다. 행궁동. 그때 저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도 바로 이 수원 행궁 그 행사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참여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근래 전체 총회 수원 생태도시 축제에서 핵심 행사로서 시민 참여 행사로서 만들어졌다. 굉장히 뭔가 앞서서 이미 그런 것이 예고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문정 그림 트러스트 이사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문정입니다. 재밌습니다. 처음에 이 발제문을 받아보고는 제가 별로 좀 할 말이 없고 토론이 재미없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그 기조 강연과 또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할 얘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봤는데,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요. 간단하게만 몇 말씀 드리고 토론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거는, 오늘 토론회는 우리 옆에 박홍순 그 선생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신선했는데요. 하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의제가 같이 한다는 게, 제목도 자원봉사는 상반기 정책 포럼이고 의제는 5번째 되는 지속가능 발전 포럼으로서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표자들이 저한테 좀 신선했어요. 오랜만에 좀 보고 싶었던 우리 박 선생님도 있고, 또 같이 연구했던 이창원 박사나 또 우리 김석 박사님 의견 여러 가지 내용 듣고 하면서 좀 많이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선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이 SDG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깊이 접근을 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실천 계획과 아울러서 실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제의 전유물처럼 굉장히 외롭고 의제가 고생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가장 든든하게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나누는 거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고, 또 앞으로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좀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 발표를 들으면서 좀 간단한 제 좀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고 준비한 토론 주제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창원 교수는 어쨌든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특히나 이것들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반음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한음도 아니고 피아노의 반음 정도의 변화들, 또 그것들에 주목하는, 어쨌든 우리가 사회 변화를 고민했을 때 흔히들 뭐 10걸음 가고 100걸음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가는, 저는 한 걸음도 많으면 반 걸음이라도 함께 가는 이런 노력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진작부터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자 분들이다. 의제는 어쩌면 한 10걸음이나 100걸음 정도의 미래를 얘기를 선언적으로 했지만, 그걸 실천했던 자원봉사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박인혜 선생님 발표 중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반복이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접근하고, 또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천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선했고, 또 수원에서도 많은 부분 같이 좀 공부하고 협력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발표자는 저도 아까 우리 이경목 팀장이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이 도전적인 발전이라고 저도 여기 정리를 메모를 해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다만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컨티뉴 디벨로프먼트하고 좀 다른 서스테이너블을 쓰고 있다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저간의 사정들이나 좀 그 논의 과정들 다 알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좀 뭐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제 21에서 같이 공유했던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지구 위기 속에서 기후 위기 또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양극화의 위기, 세계적인 이념 갈등, 종교 갈등 이런 모든 그 위기 속에서 생존으로서 제출된 개념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그 SDG나 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접근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지구가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이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로 SDG를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생각 갖고 이제 발전하는데 너무 딱딱하니까 저는 지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좀 잠시 몸담았던 곳이 매니페스토 운동이었고요. 또 우리 사회도 91년 이후로 4년에 한 번 단체장을 뽑고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습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국회의원도 뽑고요.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또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변화나 어떤 정치 세력의 변화, 뭐 발전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꾀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성장 중심, 어떻게 보면은 거대 자본, 또 기득권 중심, 이런 힘 있는 사람, 권력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좀 나눠 쓸 수도 있고 함께 가고 공유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자원봉사하고 또 의제가 얘기하는 이런 목표인데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한 2년 후에는 또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람들의 뜻과 지혜를 좀 모아서 앞으로 수원의 발전 방향들 또는 대한민국의 변화 과정들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료집에 좀 그런 내용을 써봤고 지난 2010년도에 여러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참고하면 어떨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지방자치가 좀 진행이 되면서 한 가지의 고민은 지역이 고립되고 또 배타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지역에서 땅 한 평 다른 지자체로 넘기기가 어려워요. 다른 지자체가 도움이 되면 자기 지자체는 마이너스 되는 이런 사고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깰 수 있는 것들은 시민적 연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거를 우리 그 김 박사님 표현대로 주민들의 연대겠죠. 예컨대 이런 거죠. 청명산을 보면 한쪽에서는 보존한다고 열심히 보존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쪽의 개발 이익이 높으니까 열심히 또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칠보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오히려 칠보산은 화성에서는 외곽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그냥 지자체 간의 근거진 행정구역에서는 불가능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산이라고 하는 그 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연대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들을 오늘은 이제 선언적으로 또는 각 그 기관에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적 이슈와 목표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더 내려가서는 우리 청년들은 또 수원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은 수원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수원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거를 접근할 것인가 17개의 목표가 있고 또 한국사에서 저희가 뭐 8개 목표를 좀 정리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은 아니고 한두 개만이라도 우리 그 제가 금곡동 하는데요. 금곡동 LG빌리지 아파트에 사는
어머니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여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우리 아파트 공동체를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능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많은 좀 노력과 토론들이 필요할 거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좀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또 수원의제에서 또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좀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수원이 또 수원의 인근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진 연구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역사회연구원 김정진입니다.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이 남을 토론회 한 자리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토론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토론 여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제 토론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쓰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썼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오늘 토론 발제문을 듣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MBA를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사고 체계는 이윤과 효율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김성준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은평구에 있는 스코비아우징 설립타당성 연구 용역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안양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안양에서 은평구까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갑니다. 근데 이제 서부간선도로 엄청 막히거든요. 막히면 뭐 음악 듣거나 뭐 이야기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10번 정도 이렇게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성준 박사님이 저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어떻고 땅의 가치가 어떻고 토지 윤리가 어떻고 신층 생태론, 생명지역주의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참 신기했었고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윤과 효율을 자본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쪽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살아보자. 뭐 이런 것도 연구한 것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연구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각성과 또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작년 경험인데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2014년 4월 16일 날 일어났는데 작년에 이제 연구원에서 안산 세월호 관련해서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를 한다고 6개월 정도 안산 고화선 지역에서 활동을 쭉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자원봉사를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자원봉사는 아니죠. 그분들은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시공간 이웃이라든가 우리 함께 그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머리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또 한 번 각성이었죠. 그분들은 마음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두 번의 각성을 있었고 오늘 이제 지속 가능한 목표, 발전 목표와 자원봉사가 만났는데 경영학에서 목표는 달성해야 하는, 무조건 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고 숫자를 하기 위해서 지표를 만듭니다. 그 지표를 끊임없이 피드백 평가해서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저는 들어가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제가 경영학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그 세계관은 어떤 거였냐면 직선선 세계관입니다. 뭔가를 투입하면은 산출이 나옵니다. 경영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을 투입해서 프로세스, 내부의 프로세스를 작동한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목표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복잡성 이론에 대해서 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복잡성 이론 체계에서는 그런 직선적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작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세계관은 죽음, 생명이 없는 그런 걸로 결론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생태 철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퍼머컬처라는 것이 있는데요.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라는 유명한 퍼머컬처 실현지가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지속가능한 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5,000년 동안 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 놀란 거예요. 그런 이제 서양은 이미 직선적 세계관으로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양이나 한국이나 동양 사상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순환적 세계관을 살아갔던 거죠. 이 전통 사회가. 근데 이제 서구화가 되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직선적 세계관으로 우리 자신도 지금 직선적 세계관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매일 그걸 느끼는데요. 화장실 변기 내리고 이제 용렬을 보고 물을 쫙 내립니다. 그러면 그 물과 똥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나요? 네, 하수종말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는 바다로 가서 다시 순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건 서양 사상에 기반한 직선적 세계관이었던 거죠. 하지만 불과 30년 전, 저 어렸을 때 30년 전인데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죠. 바가지에 서서 논으로 밭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한 것 같고요. 그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위기 이제 토론문으로 들어가서 지구적 위기와 지역적 위기로 이제 저는 접근을 했었는데 지구적 위기, 기후 온난화 이미 이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해수면 상승이거든요. 해수면 상승은 기후 온난화 그런 작용을 더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떤 그런 자료를 보니까 해수면 온도가 2100년이면 63cm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자료에는 1m까지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m면은 수온은 안전할까요? 하지만 해안도시, 모든 인류 문명이 만들어놓은 해안도시는 거의 다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으로 보면 어떠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수원시 역사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직선적 세계관이 만들어놓은 우리 공간 구조는 높은 빌딩 넓은 도로 꽉 찬 자동차,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구조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할까? 아니라고 봅니다. 생태적 각성이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박윤혜 센터장님께서 사례 중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그런 생태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직선적 세계관이 아닌 순환적 세계관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 박사님과 저희 준비한 것이 분명한 전환입니다. 지금 당장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땅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떨어져야지만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땅과 떨어지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